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오가는, 많이 다니는 그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신 적이 있나요?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콩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본의 지하철역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약간 무한 지하철역. 무한 지하철역? 네, 무한열차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닙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그 역의 이름도 나옵니까, 혹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역 바로 이름까지는 제가 말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키머시갱이 그 역은 아닌 거죠? 아, 유튜브에 유명한 그 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히무라 선생님 제자분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 계신 분이 계셔요. 그 요코 씨라고 할게요. 여자분이거든요. 이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는 최근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얘기를 조금 확인을 받은 거고 실제로 들은 거는 상당히 예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잡았을 때 무슨 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하니까 그 요코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거기 살았었어. 그래요? 되게 우연이네요. 그리고 그 역에서 내가 무서운 일을 겪었지 하고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요코 씨가 사셨던 곳은 도쿄에 있는 카미이타바시라는 역 근처예요. 카미이타바시 역 근처는 대부분 학교하고 주택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일본은 야자가 없고 부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귀가를 하거든요. 밤 늦게 귀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부활동이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아도 된다 허락을 받았나? 그러셔가지고는 좀 늦게 귀가를 하시게 됐대요. 저도 그 근처에 이제 숙소를 잡고 일본에 여행을 가봤으니까 아는 거지만 카미이타바시역으로 가려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밤늦게는 이제 지하철이 한번 빠꾸로 돌기도 해요. 지하철이 빠꾸로 돈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꾸로 돈다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게 열차가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역에 섰다가 방송 한번 하고 그대로 뒤로 가요, 열차가. 깜빡 졸아가지고 그 뒤로 간 열차에서 안 내리신 거예요. 원래 내렸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다시 한두 정거장 뒤로 갔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지하철을 탔으니까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어버린 거죠. 밤이 늦고 이제 카미이타바시역에 딱 내렸어요. 카미이타바시역이라는 역에 대한 생김새를 살짝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층에 이제 식당이나 상점이 조금 있고 개찰구를 통과해서 들어오면요. 계단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쪽에 노출되어 있는 승강장이 있어요. 노출되어 있다는 거는 아예 승강장이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이 개찰구를 넘어가면 이제 야외인 거죠. 그런 승강장이고 지하는 없고요. 양쪽으로 사람 탈 수도 있고 가운데에 레일이 있는 그런 승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렸는데 조용하더래요. 당연히 엄청 늦은 시간이니까 이거 빨리 집에 가야겠다. 엄마가 많이 걱정하시겠다. 그래가지고는 통통통통통 이제 걸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승강장을 지나서 개찰구로 나가려고 했대요. 계단을 올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개찰구로 나가려고 했는데 계단을 올라왔는데 복도가 너무 길어 보이더래요. 양쪽으로 막 갈래길이 나누는 그런 지하철역도 아니고 작은 역이라서 양옆으로만 나가면 어떻게든 나가지는데 너무 길더래요. 그걸 걸어가는 시간이.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복도를 계속 걷는데 느낌이 쎄해져 오는 거예요.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고 처음에는 터벅터벅 걷다가 뛰다가 타다다다 엄청나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어도 끝으로 못 가고 있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뛰다가 서가지고는 숨을 못 마시면서 어쩌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벌벌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 끝으로 못 가는 거지?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자기 보이도 딱 꼬집어보고 눈을 감았다가 떠봤는데도 계속 그 자리인 거래요.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지나 반대편 승강장으로 뒤로 뛰어봤대요. 똑같아요. 결국 개찰구 나갈 때는 맨 끝으로는 못 넘어가고 계속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승강장으로 다시 내려갔대요. 계단을 타고. 승강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쪽 말고 반대쪽으로 한번 계단을 올라와 보자 하고, 보통 계단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잖아요. 해서 반대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올라갔대요. 이번에는 반대쪽 계단이 엄청 멀리 있는 것 같더래요. 양옆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반대쪽 계단이 엄청 멀리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양옆은 좁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대로 가봐야지 하고 뛰어가서 개찰구 쪽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가지더래요. 그 계단을 다다다다다다 계속 내려갔는데 계단이 안 끝나요. 원래 나가면은 가본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가면은 바로 개찰구 통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계단이 안 끝나요. 계속 내려가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도 걸어봤대요. 핸드폰이 신호만 가는 거예요. 계속 신호만 가요. 엄마도 왜 전화가 안 받지?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나 무서워 이러면서 계속 내려갔는데 계단만 보고 내려간 거야. 앞이 아니라 이제 계속 내려가니까 어느 순간 계단이 딱 끝나더래요. 나 이제 개찰구 나왔나 보다 하고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카미이타바 지역은 외부로 노출된 승강장이 있는 지하철역이고 지하는 없어요. 지하 승강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동네 사는 사람이고 이사를 가본 적도 없어요. 카미이타바 지역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 근처 이제 전철로 통학할 수 있는 데가 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역인데 생전 처음 보는 지하 승강장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여기가 어디지? 지하 승강장이 없는데? 고 또박또박 걸어갔는데 옆에 지하 승강장이니까 지하철 가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스크린도어가 많이 없어요. 머리 끝까지 올라오면 스크린도어가 많이 없고 실제로 그분 나이대를 생각하면 스크린도어가 없는 게 맞기도 하고요. 그 바람 소리가 휘 하고 들리고 자기 발걸음 소리만. 일본은 이제 여학생들 신발까지 지정해주니까 구두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똑깍한 구두 소리만 들리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발을 멈췄어요. 왜 발을 멈췄느냐 하니 자기 구두 소리라고 했잖아요. 구두 신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똑깍 자기 발소리를 이래야 돼요. 저쪽에서 맨발로 밟는 것 같은 발소리? 되게 마른 발바닥으로 땀기가 전혀 없는 마른 발바닥으로 이제 딱딱한 바닥을 밟는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치셨대요. 뒷걸음질 치니까 똑깍하고 자기 구두 소리가 나겠죠? 자기 구두가 똑깍하고 이렇게 들고 가면은 밖에 발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점점 빨라진대요. 뒤로 그냥 돌아 뛰었대요. 계단을 향해서. 이렇게 뛰는데 뒤에서 말소리로 같이 저벅저벅 하고 뛰더래요. 계단을 향해서 갔는데 계단이 어찌나 멀리 있던지 엄청 뛰어서 거의 뭐 앞으로 머무수비고 뛰면서
자기 앞에 있는 계단을 손으로 짚으면서 뛰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엄청 다급하게 뛴 거죠. 뛰고 엄청 올라갔대요, 계단이. 그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지고 내려올 때하고는 다르게 올라왔던 1층이 아니라 승강장으로 가는 통로 있죠. 1층보다 위에 있는 거기인 거예요. 다시 올라온 거죠. 숨을 모가시면서 안 따라오나? 하고 밑에 내려다봤대요. 눈이 마주쳤대요. 계단 밑에서 시커멓고 팔이 엄청 긴 사람 형체가 노란 눈을 하고 있더래요. 흰자 검은자 구분이 없이 그냥 노란 눈. 그거를 가지고는 팔을 길게 늘어뜨렸는데 허리를 굽힌 것 같은 형상이라고는 하지만 팔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었대요. 서 있는데. 계단 위에 있으니까 자기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뭐야 무서워 하고 반대쪽으로 또 뛰었죠. 너무 무서우니까 움직일 때마다 계속 뛰시는 거예요. 다다다닥 뛰는데 뒤에서 겨벅겨벅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뛰어내려갔죠.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드디어 개찰구가 보였어요. 잘 됐다 하고 교통카드를 꺼내가지고 빠르게 찍고 나가야지 하고서는 눈을 거의 감다시피 하고 뛰었대요. 그래서 개찰구에 딱 해가지고 몸을 던지듯이 찍고 나왔는데 개찰구를 통과했는데 자기 몸이 개찰구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180도 돌아서 뒤로 돌았더래요. 나는 개찰구로 나갔어요. 그 기계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바깥 풍경이 보여야 되는데 시야가 확 도는 것 같더니 내가 들어온 그 개찰구로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아서 안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간 거죠. 돌아버리겠는데 그 귀신이 귀신? 요괴? 모르겠어요. 팔긴 애가 그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노란 눈이 동그랬는데 초승달 모양으로 슉 휘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카드를 다시 찍고 다시 밖으로 나가봤대요. 똑같아요. 기계를 통과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요코씨는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큰 그 바닥까지 깊이는 팔로 바닥을 막 두드리더래요. 그게 꼭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방 뛰는 모습 있잖아요. 원숭이들 방방 뛰는 모습처럼 타다다다닥 두드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는 도망을 가려고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옆에 그 식당이 있거든요. 개찰구 옆에. 내가 그냥 개찰구를 통과를 하지 말고 뛰어넘어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개찰구 옆에를 어떻게 뛰어넘으셨대요. 그냥 카드를 안 찍고 뛰어넘었는데 넘는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지더래요. 개찰구 기계를 잡고 넘었나 아니면은 담을 넘으셨나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뭔가를 일단 뛰어넘었대요. 카드를 안 찍고. 근데 뛰어넘으면은 이게 평지니까 내가 대충 내 발이 이쯤에 닿을 거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우리 계단에서 맨 마지막 한 칸 더 있는 줄 알고 밟으면은 슉 떨어지는 느낌 들죠. 그 느낌이 슉 들면서 넘어졌대요. 눈을 떴는데 그 복도 위로 다시 올라가 있더래요. 2층 통로 위로 다시 올라가 있으니까 그 팔긴 놈의 뒤통수가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이놈이 머리를 부엉이처럼 머리만 이렇게 끼끼끼끼끼 돌아서 다시 보더래요. 눈은 웃고 있어요, 아직. 그때부터 이제 광란이
일어난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내려갔다 저기 내려갔다 뛰어갔다 하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기억에 나는 거는 계단을 내려가면은 1층이 안 나오고 지하가 나올 때도 있고, 지하 승강장을 쭉 미친 듯이 달려보기도 하고, 거기 있을 리가 없는 지하 승강장에 달린 거예요. 있을 리가 없는 지하 승강장에 쭉 달려보기도 하고, 거기도 끝까지도 가봤대요. 끝이란 게 있더래요. 끝에 있는 승강장으로 다시 올라오면은, 끝에 있는 그 계단으로 다시 올라오면은 개찰구가 있는 거기에 갔는데, 거기다 다시 나가려고 해도 뛰어넘어도 못 나가겠고, 카드를 찍으면 무조건 180도로 돌더래요. 그런 사이에 그 귀신은 마치 놀리듯이 약간 거리를 두고서 계속 그 웃는 얼굴로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뛰다가 대차게 넘어졌대요, 아주. 완전 대차게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숨차고 더 이상 못 뛸 것 같더래요.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잘못했다고 빌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그냥 긴 팔로 바닥을 슥슥 훑으면서 자기한테 점점 다가오기만 하더래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가지고는 쩔뚝쩔뚝거리면서 뛰신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본인 체감으로는요, 한 3시간, 4시간은 그렇게 뛴 것 같대요. 요코치 말로는 자기가 운동부 소속이었대요. 육상부 같은 거였는데 그 체력은 자신이 있어서 그때 한창 때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뛰어다닐 수 있었다고. 한참을 도망다니다가 정신을 놓고 도망다니다가 뒤에 그게 오나 고개를 싹 돌렸는데, 그게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고 논리질 쫓아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논리질 쫓아오고 있었는데, 뒤로 보면서 이제 거리가 얼마나 오나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뛰어요. 뛰는 것 얼마나 기괴하게 뛰냐면은, 팔이 길다고 했잖아요. 다리를 그렇게 계속 전속력으로 하면서 그 긴 팔을 천장으로 뻗어서 있잖아요. 천장에 있는 뭐 구조물 같은 거 막 잡으면서 껑충껑충 뛰듯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 공포에 떨면서 막 뛰는데 쿵! 하고 뭐하고 부딪혔어요. 뭐 기둥이나 그런 게 있는 위치가 아니어도 뭐하고 부딪혔지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앞에 웬 할아버지가 서 있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냥 등산복, 일본 할아버지들이는 평범한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골프 치러 가는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딱 짚고 자기 앞에 그냥 꼿꼿이 서 있더래요. 지팡이에 짚고서 허리를 펴고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점점 더 빨리 달려오더래요. 너무 무서운데 본능적으로 그 할아버지 바지가랭이를 잡고,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이랬대요. 일단 할아버지가 코 양옆으로 난 수염을 쓱쓱 만지면서, 에이, 이 사람 없는 시간일 줄 알았는데 사람이 들어와 있네? 하시더니 요코시 손을 딱 잡아주면서, 아이고 그래 무서웠지? 나가자! 하고서 뒤로 딱 돌아서 가더래요. 요코시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뒤에 저 따라와요 하는데 고개 딱 돌려보니까 그게 되게 분하다는 듯이 씩씩거리면서 눈도 코도 입도 안 보여. 그냥 팔이 엄청 길고 눈이 노란? 그건 보이는데 이게 눈을 부릅뜨고서는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어느 정도 가까이서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반대편으로 이제 나가자고서 걸어갔잖아요. 거의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어요. 근데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할아버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천천히 따라오더래요. 그 계단을 올라가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개 싹 돌리더니
지팡이로 그놈을 막 그 딱밤 때리듯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저리 가, 애비, 저리 가, 꺼져, 애비. 이 쫓으니까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천장을 그 긴팔로 막 짚으면서 올 정도면은 그놈의 전체적인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보다 훨씬 클 텐데 이거 할아버지는 상당히 작으셨대요. 고등학생인 본인보다 조금 작은 정도 할아버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쪼그라든 느낌에 지팡이로 딱딱딱 막 때리니까 움찔움찔하더니 이러면서 그르렁거리는 소리 내는 애들, 가래 끓는 것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 이러면서 눈만 부릅뜨고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오니까 할아버지도 그 전철역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돌다가 개찰구 앞으로, 아까 180도 돌아서 나왔던 그 개찰구 앞으로 할배 손 잡고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역사 안에 있는데 역사 안에 계속 남아 계시고 그 개찰구에서 이제 손을 잡은 상태로 개찰구 바깥에 나가는데 손을 이렇게 쭉 잡고 있었는 거죠. 이제 개찰구를 사이에 두고 손만 잡고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요코 씨의 몸이 완전히 나가는 걸 보고 손을 놓기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갈 때 무슨 가게 앞에 가방이 하나 있을 거다. 그것 좀 치워라. 되게 피곤하단 표정이고 거기다가 그런 거 놓지 말랬네. 좀 치워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손에 딱 놓으시니까 할아버지 모습이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드디어 역 바꾸고 나왔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요코 씨가 원래 내리던 개찰구인 거예요. 나와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좌우편에서 아이고 요코 하고서는 요코 씨 어머님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너 무슨 일 있었어? 아이고 이건 또 뭐야? 무금 왜 이렇게 까졌어? 아이고 전화를 받아야지. 전화기는 왜 사줬는데? 타박을 가시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내가 전화했는데 엄마 나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오금보가 터지신 거죠. 그 막 얼싸안고 울다가 전화기 열어보라고 전화 엄청 많이 했다고. 전화기를 딱 열었는데 한 30통은 와 있더래요, 전화가. 근데 시간은 밤 12시를 조금 넘겼대요. 본인 체감으로는 새벽 한 3시, 4시 될 때까지 그렇게 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가 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니까 요코씨 어머니가 불교를 좀 진지하게 믿으셔요. 아유 그래도 누군지 모르셔도 참 보살님이다 도우셨다. 그래서 오면은 집에 갔는데 뭐라고 하셨다고 마지막에? 무슨 가방을 치워달랬어 가게 앞에. 그래서 그 가게 앞으로 갔더니 되게 낡은 가방이 하나가 있더래요. 특별하게 생기진 않았고 좀 어르신들 메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학생들 거보단 조금 이제 패션 감각이 떨어지고 좀 꾸깃꾸깃한 가방이 있더래요. 그 가방을 들어서 딴 데다 갖다 놨대요. 누구 가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일단 길 건너에다가 갖다 놨대요. 가로등 옆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이 엄청 무거웠거든요. 가방을 열어봤대. 내려놓으면서 살짝 열어봤는데 뭐 어르신들 들고 다닐 만한 잡동사니? 그런 게 막 있고 이상한 거 없는데 했는데 돌멩이 하나가 있더래요. 진짜 평범한 돌이더래요. 가방에 웬 돌? 그렇잖아요? 보통 가방에 돌을 놓고 다니나요? 그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놔두고 그냥 가달랬으니까 가방을 놔두고 집으로 가셨대요.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학교를 가지 말고 절에 갔다 오자.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절로 가신 거죠. 스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공양도 드리고 절도 올리고 나오면서 스님 중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신기하네요. 제가 한번 같이 가보아도 될까요? 따라 나오셨대요. 그래서 카미이타바 지역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다가 가방을 놔둔 곳하고 가방이 원래 있었던 곳하고로 보시고는 책을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하시더래요. 스님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저 자리가 놓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음양학이나 풍수지리 이렇게 기형 기목을 보는 학문에 있어서 특정한 물건을 놓으면 안 되는 자리란 게 있대요. 예를 들자면 저희 현관에서 마주 보는 데는 전신곡을 놓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거를 놓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돌이 그거였나 봐요. 그 자리에 그런 돌이 있으면 안 된다. 아무 돌이나 다 그 자리에 놓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특별히 놓으면 안 되는 종류의 돌이 있는 자리다, 저 자리는. 근데 재수없게 누가 놔두고 간 거예요, 그거를. 그 자리에 특정한 돌이나 특정한 뭐를 놓으면은 그 지하철역 안에 있는 기운이 엉클어진대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은 엮이면 안 되는 장소랑 통해버린다는 거죠. 기운의 흐름을 끊어서. 원래 통해야 되는 기운이 끊어져서 그래서 요코씨가 이상한 공간으로 섞여 들어갔을 거라고.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구나. 신기한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공포에 떠시다가 마지막으로 여쭤봤대요. 그럼 그 어르신은 누굴까요? 스님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글쎄요, 그렇게 그런 데서 맘대로 빼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지나가는 도사님 아니면 너구리 아닐까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래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면은 다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분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하고 운을 떼시고는 스님이 다음부터는 혹시 그런 거 있으면은 조심하세요. 먼저 봤을 때는 먼저 치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고서는 그렇게 그 일을 끝을 내게 됐대요. 엄청나게 헤맨 그 무서운 기억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밖에 없지. 만약에 내가 그 당사자가 돼봐요. 그쵸.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약간 좋게 안 끝난 것 같기도 한 게 요코 씨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귀신을 보는 눈을. 귀신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본인의 취향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런 무서운 현상을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오, 뭐야. 겪을 땐 너무 무서웠는데 한 번만 더 겪어볼 순 없을까? 나중에 가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짜릿하더래요. 고향감마저 느껴지고 그런 걸 찾아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그런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셨대요. 흉가, 터널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 현상을 다시 겪어보려고 굉장히 위험하게 행동하고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이 키무라 선생님 사무소에 들어가게 된 게 성인이 돼서 그런 데를 막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 말란 짓은 다 하고 다녔대요. 한 번이라도 더 겪고 싶어서. 그러다가 키무라 선생님네가 마침 AS 서비스처럼 자기네들이 한번 보고 간 데를 다시 보고 가셨는데 마주친 거예요. 호되게 혼을 내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부리사무소 취업하라고 신문이 날 때까지 보고 해결하고 다니는 걸 해줄 테니까 여기 명함 보고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취업하러 와라
하셔서 취업을 하러 가신 게 키무라 사무소에 들어가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열정 하나로. 열정이라기보다는 광기죠, 이거는. 미친 거예요. 예. 그분이 야. 결혼해서 퇴직할 때까지 정말 위험한 현장을 본인이 가고 싶어서 따라갔대요, 다. 이제 결혼을 해서 좀 그 광기가 좀 누그러졌나 싶기는 한데, 결혼하신 뒤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네. 이제 키무라 선생님 통해서만 거의 듣다 보니까. 근데 듣기로는 야,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똑같대요. 와, 오늘 이야기 자체가 무한 지하철역,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홀린 거잖아요. 그래도 그 의문의 노인을 만나서 할 수 있었어요. 만나서? 그러니까요. 예. 아직도 그게 누군지는 키무라 선생님 짐작이 안 간대요. 너무 가능성이 있는 설화나 아니면은 사례도 많고, 근데 이건 헤매는 일이 일반인들한테도 종종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상하다. 그쵸. 내가 여기 자주 다니는데 왜 길이 안 나오지? 이런 느낌으로. 나 맨날 퇴근할 때 이 역에서 내리는데 오늘따라 그 지하철역에서 자꾸 길을 엉뚱한 데로 갔다가 한참 시간 지나서 나온다던가, 아니 뭐 나 나간 출구인데 오늘따라 길이 헷갈린다던가, 그런 일들이 일반인들도 종종 많이 겪는데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항상 그래서 다니는 제가, 곳인데. 누군가는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가 모르는데 겪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네?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게 너구리라고 불렸던 거에 이제 바케다누키라는 요괴잖아요. 네, 그건 이름 거 기억해요. 네, 이제 바케다누키라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많이 알려진 요괴로서.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장난을 좀 좋아하는,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뭐 여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좀 다르긴 하겠죠. 둘이 유명하니까 일본에서는. 자, 오늘 콩님 정말 기묘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가끔씩 콩님이 이렇게 노인분들 연기를 하잖아요. 할머님이든 할아버님이든 이렇게 연기를 해주실 때 진짜 이분이 갑자기 나이를 먹으셨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건데 콩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또 연기까지 해주시는 거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도 항상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신 적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직업괴담입니다. 레드젤리님은 호텔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고요. 호텔에서 또 귀신이 나왔던 것 같은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호텔에 사우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호텔 사우나에서 근무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동네 목욕탕이 아니라 호텔 목욕탕인 거죠. 자,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레드제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레드제니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게 직업괴담일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한 호텔에서 사우나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있다고? 네, 네, 맞습니다. 와, 호텔 사우나 비싸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가본 적도 없지만 거기서 어떤 업무를 하셨었나요? 이제 원래 수영장 쪽에서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우나로 잠깐 발령이 났었는데, 네. 그냥 이제 사우나 이제 뭐 안에 청소하고 관리하고 고객님 응대하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드제니님,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한 2년 전쯤에 근무하던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워낙 크고 유명한 호텔이다 보니까 어디 지역인지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바닷가 쪽에 있는 호텔이에요. 원래 이제 거기 사우나에 근무할 때도
저희 사우나 위치가 약간 지하에 위치해 있어요. 이 호텔이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지상에서 봤었을 때는 3, 4층 높이인데 건물 상으로만 보면은 이제 땅 속에 있는 거죠, 사우나가.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네네. 근데 원래 사우나 들어가기 전에도 뭐 사우나 직원분들이 장난으로 와서 뭐 귀신을 봤다,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어차피 그때는 뭐 사우나 갈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우나 발령을 받게 됐고, 사우나에서 근무를 처음 시작할 때쯤이었어요. 처음에는 마감을 먼저 배워요. 마감일을 먼저 배우는데, 이게 마감할 때는 남자 사우나 1명, 여자 사우나 1명, 캐셔 누나 1명,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우나 옆에 보면은 테라피도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테라피 거기 분들 한두 분 이렇게 계시는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하는데, 저희가 마감을 9시부터 10시까지 청소를 하고 10시에 퇴근하는 그런 식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마감일을 막 배우다가 남자 사우나를 먼저 다 정리를 해놓고, 여자 사우나는 한 명이 청소하면 좀 힘드니까 캐셔에 있던 누나가 이제 같이 도와주러 가세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고객님이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앞에 캐셔를 봐주고 여자분들 청소하러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뭐 어차피 마감도 다 했고 저는 뭐 캐셔에 이제 앉아 있었는데, 처음 사건이 발생되는 계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날에 이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캐셔에서 앉아 있는데, 여기가 지하다 보니까 많이 어둠치침해요. 약간 조명도 약간 어두어둑하다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캐셔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이리저리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테라피실에 있던 누나가 화가 난 얼굴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제니야, 이래서 제가 네 이러니까 혹시 테라피 VIP 룸 쪽에 불을 껐다 켰다 그 막 그랬니요. 장난쳤냐는 거죠? 네, 저한테 이제 장난치는 듯이. 그래서 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요, 저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요 이러니까, 원래 테라피 누나분들이 이제 마사지를 하시던 분들이니까 마감하실 때 항상 고객님 쓰는 마사지룸 말고 VIP룸은 거의 안 써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씻고 퇴근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씻고 계셨는데 자꾸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 저는 전혀 거기를 간 적이 없다, 캐셔본으로 바빴다 막 이러니까 그 누나가 진짜 아니냐 계속 여차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그래서 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자꾸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계 오른지도 모르겠는데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더래요, 씻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이제 그러고 그냥 넘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약간 조금 화가 많이 나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달래서 겨우겨우 이제 넘겼죠. 누나를 계속 달래고 이제 넘기고, 그리고 좀 며칠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도 똑같이 마감하던 날이었는데, 똑같이 저는 뭐 청소를 먼저 해놓고 캐셔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엔 다른 테라피에 계신 누나가 오시더니 저한테 거의 상황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번엔 노래를 켰니에요, 저한테. 그래서 무슨 소리냐, 저는 진짜 방치 알 수 없는 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누나한테 어디서 노래를 키는지도 모르는데 전 노래를 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누나도 똑같이 VIP 룸 쪽에서 이제 씻고 계셨다가 씻고 나왔는데 복도에 이제 노래가 흘러나와요, 조그만하게. 근데 분명히 자기가 씻기 전에 끄고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누나가 혹여나하고 밖을 나가보니까 제가 컨시어지에 앉아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너가 켰냐고. 그래서 전 아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누나가 한번 확인해보러 가자, 너 진짜 모르냐. 그래서 전 테라피 쪽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겠어, 뭐 음향 어디서 키는데 하고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VIP 건너편에 보시면 창고가 있어요. 거기 왼쪽 안쪽에 이제 버튼들이 막 있고 노래 키는 장치가 있는데, 안에 같이 딱 들어가서 누나가 여기 있는데 진짜 몰랐냐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진짜 모른다 막 자초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진짜 무서운데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갑자기 노래가 딱 끊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막 이러고 있는데 1번 룸 쪽에서 불이 한번 딱 꺼지는 거예요. 이게 룸마다는 불을 다 껐다 켤 수 있는 게 다 따로 있거든요. 근데 원래 마감을 해놓으면 불을 다 꺼놓잖아요. 노래가 꺼지고 누나랑 저랑 이 창고 문 쪽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약간 좀 이 복도 쪽에 있고 누나가 안에 창고 쪽에 있었어요. 설명을 해주셔야 됐었으니까. 근데 1번 방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에이 잘못 봤겠지 이러고 또 금방 꺼졌어요. 제가 이게 1번 방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누나가 왜 그러냐, 왜 내 얘기에 집중을 안 하냐 이러길래 아니 1번 방 불이 꺼졌다 켜졌다. 누나가 아이 장난치지 말아라 이러고 같이 1번 방 쪽을 이제 쳐다보면서 천천히 걸어갔는데 또 꺼졌다 켜지는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제 무슨 상황이지, 기계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테라피 문을 보면 조그만하게 약간 좀 이렇게 길게 불투명한 유리가 직선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가 이제 불이 켜지고 사람이 있으면은 형체 같은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죠. 여기 테라피 입구 쪽까지만 가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또 불이 탁 켜져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누나가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예요? 이랬는데 그 유리 쪽에 살짝 검은 색깔 그림자 지듯이 사람 형체로 이렇게 쓱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부터 너무 무서워서 저도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한테 제가 일단 테라피 입구 앞에 있을 테니까 여자 사우나가 사람을 일단 다 데리고 와봐라. 둘보단 셋이 나을 것 같고 셋보단 넷이 나을 것 같으니까, 더군다나 또 저만 남자잖아요. 일단 다 데려오라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막 그 누나가 여자 사우나 가서 다 데리고 와서 막 투덜대요. 여자 사우나 여사님이랑 캐셔 누나랑 막 투덜대면서 왜 부르냐, 마감해야 되는데 이러고 쓱 같이 보는데 저는 일부러 1번 룸 쪽을 안 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누나들이 오고 딱 쳐다봤는데 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들이, 그 캐셔 누나가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그 캐셔 누나가 진짜 좀 강심장인 누나였어요. 그러더니 혼자 막 저벅저벅 막 들어가더니 1번 막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무서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저랑 그 테라피 누나는 봤는데 막상 여니까 안 보이니까 또 그 캐셔 누나가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빨리 마감하고 가자.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 해놓고 좀 놀란 마음을 좀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마감을 하고 이제 퇴근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던 날에 그 사이사이엔 또 별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오픈을 배우는 날이었는데 그날 처음 오픈을 배우는 날에 제가 남자 사우나 오픈을 해놓고 여기 그 그림 보면은 남자 탕비실이 있고 기계실이 있고 여자 탕비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저녁 마감할 때는 문을 다 열어놔가지고 여자 사우나에서 남자 사우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고, 문을 다 닫아놓으면 남자 탕비실은 남자들이 좀 쉬는 공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여자 사우나 여사님이랑 저랑 캐주얼 누나랑 똑같이 테라피 누나랑 이렇게 4명이서 오픈을 다 해놓고, 원래 아침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으니까 누나들이 오픈을 다 해놓고 밥 다 먹고 좀 쉬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좀 쉬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좋다 이러고 이제 먼저 전 캐시에 앉아있고 누나들은 어디 숨을 공간 들어가서 다 쉬더라고요. 쉬고 있고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남자 탕비실에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영업할 때는 기계실 문이랑 남자 사우나 문을 잠가놔요. 거기서 이제 한 그때가 7시 반쯤이었으니까 그냥 휴대폰 조금 하다가 살짝 좀 졸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냥 출근에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든 거죠. 잠이 들었는데 제가 원래 가위 같은 거에 잘 안 눌려요. 뭐 점집을 가던 어디를 가던 항상 기가 뭐 세다, 주변에 조상님이 지켜준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러면서 전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가위에 눌려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믿었었어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그때 겪었던 일들도 그냥 뭐 잘못 봤겠지 싶고 그냥 며칠 지나서 이제 잊어먹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탕비실에 혼자 이게 조용히 앉아서
막 휴대폰만 하다 보면 눈이 감기니까 그대로 이제 잠이 들어서 딱 자는데 귀에서 엄청 크게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삐 하고. 근데 귀가 너무 아플 정도여가지고 눈을 이렇게 스르륵 뜨는데 그냥 똑같아요. 그냥 탕민실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움직이려고 딱 움직이니까 몸이 그대로 딱 굳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게 가위인가? 이게 가위구나. 막 몸을 움직이고 막 소리를 질러보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도 막히는 듯이 막 이렇게 안 나오고 몸도 막 부르부르 떨리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여차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가위에 들리면 귀신을 본다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먼저 들었어요. 겁은 나는데 약간 눈을 감고 있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주변을 막 이렇게 눈만 굴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왼쪽 기계실 문을 잠가놨다 했잖아요. 근데 문이 스르르르르륵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사님인가? 싶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옛날 조선시대 옷들 보면은 그 저승사자들이 입는 그런 검은 색깔 저고리? 보포. 네. 예. 그런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내려뜨린 여자가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서 숨도 안 쉬시더라고요. 검은 옷이었어요? 네, 검은 옷에 검은 머리카락을 쭉 내밀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유니폼은 하얀 색깔이었어요 또. 그러니까 저게 말로만 듣던 그런 귀신이라는 존재인가? 혼자 이러고 스킬끔 쳐다보는데 그자에게 조용하게 쓱 들어오더니 그 탕비실 밑부분에 보면은 저희가 타월 같은 걸 많이 쌓아놨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저한테 너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타월들을 갑자기 저한테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집어 던지면서 나가 네가 여기 왜 있냐고 나가 이러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오, 예.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상태로 기절하다시피 그대로 눈이 감겼어요. 그대로 눈이 감기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들 때문에 깬 것 같아요. 눈을 딱 떴는데 휴대폰부터 봤죠. 휴대폰부터 딱 봤는데 시간은 한 15분도 안 흘러가 있고 몸에는 식은땀이 엄청 흘러있고 미치겠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이게 가위인가 혼자 막 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냥 나가서 일이나 해야겠다 하고 딱 일어나서 왼쪽 기계실 문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기계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저희 영업할 때는 무조건 잠가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쉬기 전에도 잠가진 걸 확인하고 잤는데 눈 떠보니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짠지 가짠지 막.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혼자 남자 사우나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캐셔로 나갔죠. 캐셔로 나가가지고 이게 뭔 일이지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캐셔 누나가 이제 쉬고 오시더니 표정이 왜 그러냐 얼굴이. 그냥 누나한테는 그냥 상미실에서 좀 쉬었는데 깜빡하고 잠이 들었다. 근데 누나한테 상황 설명을 했죠.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좀 그렇다. 기분이 좀 그렇다고 했는데 캐셔 누나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누나는 사우나에 오래 있었던 누나였고 저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네네. 누나가 갑자기 옆에서 그거 너만 본 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남자분들도 계속 그런 가위에 몇 번 눌리셨대요. 탕비실에서 자다가. 근데 제가 수영장에 있었을 때도 사우나 남직원들이 1년 이상 근무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캐셔 누나가 네가 혹시 가위에 눌렸을 때 여자 한 명을 보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머리 길고 검은색 옷 입었지. 그래서 제가 그걸 누나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고 있으니까 누나가 사실 여기는 남직원들이 꼭 한 번씩은 그런 가위에 눌리더라.
근데 희한하게 여자 사우나 탕비실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이게 진짜 뭐가 있는가 보다. 누나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사우나는 여사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누나가 너 이 얘기는 그냥 딴 데 가서 하지 말고 여사님들한테 하지도 말래요. 여사님들 겁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얘기하지 말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그 누나가 좀 아는 무당도 있고 무당집도 있고 원래 그런 걸 좀 좋아하는 누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봐 줄 테니까 또 그러면 말을 해줘. 이래서 제가 그냥 알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그 뒤부터 탕비실에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테라피에 있었던 그런 이상한 일들도 생각이 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한 여름쯤 다가올 때여가지고 대학교 애들이 실습도 많이 와요. 대학교 애들 실습을 많이 오는데 다행히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애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냥 실습생들 오고 또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가 그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담배를 피려고 1층에 있는 흡연실로 같이 가고 있었어요. 흡연실로 같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흡연실이 실내에 있는 시기여가지고 애들이 같이 많이 들어가서 피게 되면 약간 좀 서로 역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필래?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흡연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밖에 연회장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연회장실도 하필 겁나 어두운 거예요 또. 그래서 그냥 저랑 그 실습생 여자애 하나랑 제 친구랑 이제 3명이서 그냥 연회장 나가서 담배를 폈죠. 담배를 피고 사우나 다시 들어가려고 막 걸어서 들어가는데 보안실 직원분이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용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보안실 선배가 나오시더니 이 시간에 연회장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녁이기도 하고 불을 다 꺼놓고 혹시라도 화재 위험 때문에 밖에서 피지 말고 앞으로 정해진 구역에서 펴달라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한 분은 어디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CCTV로 봤을 땐 4명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라고 저희 3명이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가 CCTV로 분명 4명 봤대요. 여자 2명에 남자 2이었대요. 근데 전 여자 하나에 남자 2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같이 장난치지 마세요 이러고 있는데 선배는 진짜 똑똑히 봤대요. 그래서 일단 시간도 시간이니까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자마자 저는 일단 둘도 안 보고 캐셔 누나부터 쫓아갔어요. 일단 누나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 누나가 자꾸 진짜 뭐가 있나? 왜 자꾸 사우나 직원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진짜 이제 모르겠다. 난 이제 탕비실에서 자지도 않을 거고 지금 무서워도 뭐 일을 다니겠냐. 그래서 누나가 인정하고 일단 너한테 직접적으로 보인 게 아니니까 계속 누나는 저를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되고 또 몇 날 며칠은 또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약간 좀 잊어질 때쯤 저희가 이제 오픈조랑 마감조가 겹치는 시간대가 있어요. 12시부터 한 3시 사이? 근데 그 시간에 고객님들이 쓸 타올이나 가운 같은 걸 접는데 저희가 그 수건을 또 VIP룸에서 접어요. VIP는 진짜 잘 안 쓰는 곳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트 끌고 와가지고 하루 이게 막 개고 있는데 여사님 한 분이 표정이 되게 창백하게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이러면서 자기가 못 볼 걸 계속 봤대요.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해져서 여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피곤해서 여자 탕비실에서 자는데 가위에 눌리셨대요. 가위에 눌리셨는데 좀 이상하더라 꿈이 계속. 그래서 뭔 가위에 눌리셨는데요?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가위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여자 탕비실도 기계실이랑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사님이 이렇게 막 주변을 보는데 기계실 문이 이렇게 쓱 열리더래요. 그러더니 검은 색깔 옷을 입고 머리를 쭉 길게 늘어뜨린 여자가 쓱 들어오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진짜 이거는 미치겠는 거예요. 여자 쪽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서 저도 거기서 제 표정 관리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사님한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이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쓱 들어오더니 막 옆에 있는 물건을 막 던지면서 당장 나가라고, 여기서 당장 꺼지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그래서 여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 여자가 넌 살아있고 난 죽었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 보기도 싫으니까 나가 이러면서 계속 물건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여사님도 너무 무서워서 그 상태로 또 여사님도 기절을 한 거죠, 완전히. 그 여사님도 막 눈을 떴는데 저랑 상황이 너무 비슷했어요. 막 식은 딱 흘리시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탕비실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무조건 밖에 나와 있다가, 그때는 이제 캐슈 누나가 없는 날이어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막 그냥 다독여 드렸어요. 똑같이 진정시켜 드렸죠. 그냥 개 꿈꾼 거 아니냐, 괜히 저까지 그랬다는 얘기를 했다가 여사님이 너무 무서워하실까봐 그냥 개 꿈꾼 거다, 너무 피곤해서 그러신 거 아니냐 이래놓고, 그 다음날에 캐슈 누나가 와서 바로 캐슈 누나한테 뛰어가서 얘기를 했죠. 캐슈 누나한테 뛰어가서 누나 이거 진짜 사원에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누나가 왜 이러니까 여사님이 저랑 똑같은 걸 경험을 하셨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누나가 이거 진짜 한번 찾아보자, 이거 뭐가 잘못된 터거나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랑 누나랑 둘이서 진짜 뭐 탐정 수사하듯이 이 호텔에 대해서 쳐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호텔이 지어진 지는 얼마 안 됐고 그 전에 여기가 들어서기 전에 작은 호텔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붕괴를 하고 이 호텔이 생긴 건데, 그 호텔을 처음에 있던 호텔을 부실 당시에 유적이 발견됐었대요. 유적이 엄청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 원래는 그러면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어떻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건물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호텔에 그러면 유적 관련된 게 뭐가 있지 않을까 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보안실도 찾아가고 뭐 지배인님 불러서 얘기도 물어보고 하니까 저희 호텔 이제 입구 들어오기 전에 조그마한 박물관 같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유적 나온 것들을 거기다가 다 전시를 해놨대요, 복원을 네, 해서. 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뭐 여기가 유적도 나온 곳이고 누나랑 저랑 유출했던 게 유적이 나왔던 곳이고 이제 사우나가 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 괜히 그쪽 터에 우리가 자리를 잡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던 곳인지도 모르니 그 누나가 시간 날 때 그 박물관을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둘이 가기 좀 그래가지고 실습생들 몇 명이랑 여사님들이랑 박물관을 가봤죠. 일단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뭐가 예. 있는지, 우리가 뭐 했던 곳인지.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보는데 그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뭐 도자기도 있고 수저도 있고 뭐 이렇게 부서진 책상 조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면서 둘러보고 있는데 그때 탕비실에서 저랑 똑같은 경험했던 그 여사님 있잖아요. 그 여사님이 한 전시물을 보고 가만히 넋나가듯이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누나가 이게 막 보다가 저 여사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여사님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딱 걸어가서 딱 봤는데, 저도 그때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왔던 게 가위 눌렸을 때 어떤 그 검은 색깔 가운 같은 옷 있잖아요. 그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복원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그 여사님은 넋나가듯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슈 누나가 정신 차리라고 빨리,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누나를 쳐다보고 말했죠. 저기 내가 본 거라고. 그 여자가 저 옷 입고 왔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알겠으니까 여기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그냥 나가자고 그러면. 근데 그때 진짜 여사님이, 저는 뭐 좀 괜찮았는데 여사님이 완전히 그 패닉 상태에 빠지듯이 사람이 약간 서 있는 것도 서 있는 것 같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실습생들한테 빨리 나가자 그러고 저랑 이제 그 누나가 여사님 데리고 막 나왔죠.
나와가지고 다시 업장에 돌아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여사님을 좀 진정을 시키는데 여사님이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직장인데 그만두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나이도 있으시고 그래도 지금 이런 직업이 좀 잘 맞으셨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막 생기니까 너무 그러신 것 같다. 그러던 여사님이 저희한테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해달래요. 자기가 좀 다 알고 싶대요. 왜 꿈에 나왔던 그 사람이랑 그 옷이 그 전시관에 걸려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원래 유적이 나왔던 곳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터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여사님도 어느 정도 좀 수긍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캐셔 누나가 근데 뭐 그 귀신이 저한테 심하게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그 누나가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계속 이러고 있지 말고 뭐라도 해가지고 목례를 하듯 뭐 거기가 이제 뭐 구슬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런 곳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한 성의를 좀 보여드리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저희도 다 동참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계실로 가가지고 여사님은 종종 같은 건데 좀 중간 사이즈 있잖아요. 그냥 그거 들고 오시고 저는 뭐 챙겨갈 거 없어서 그냥 집에서 먹거리 이런 거 좀 기계실에 놔두고 누나랑 저랑 목례 몇 번 하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건 저희 잘못이 아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괜히 해를 끼쳐드린 건 죄송하다. 막 계속 좀 그런 식으로 며칠을 좀 했었어요. 하루 네. 이틀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행히 그러고 나서는 좀 그런 애들이 좀 잦아들더라고요. 아예 그런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뒤로는 과히 눌린 적도 없고 여사님들도 상민실에서 쉬시는데 그런 일도 다행히 없으셨고 그래서 이제 정말 다행인 일들이다 이러고 저는 거기서 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다른 직장에 넘어가려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해서 잘 다니는데 여기 시들무 나오기 전에 어머니는 이 얘기를 모르세요. 왜냐면 어머니는 원체 이제 외가 쪽에 그런 게 되게 좀 심해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외삼촌 분들이 절에다가 돌탑도 쌓으시고 그리고 저희 이모는 신당 이제 옆에서 보조하시면서 그런 일도 했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약간 이거 나오기 전에 엄마한테 말을 해드렸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다. 근데 엄마는 딱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그 얘기를 여기저기다가 하지 않는 걸 추천을 한다. 왜냐면 귀신들이라는 게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들러붙는 귀신도 있을 거고 항상 조심하고 잘 얘기하고 와봐라 해서 여기다 신청을 하게 됐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신청을 했죠. 진짜 이야기 잘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그 여자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아니요, 얼굴은 안 보여줬었어요. 얼굴은 안 보여주고? 네, 그냥 머리가 이렇게 축 처져서 옆을만 봤고 저를 딱 쳐다보고 물건을 던질 때는 눈을 감고 막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여사님과 그 누님 이 방송을 볼까요? 어떨까요? 제가 말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이긴 한데 그 누나는 아직도 거기 다니고 있거든요. 아직도? 아직 다니고 있고 여사님도 다행히 잘 지내고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쯤에 이제 얘기를 해봤어요. 그 누나한테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다 잘 계시냐 하니까 다행히 잘 계시고 아무 일도 없대요 이제는. 그리고 좀 하나가 달라졌던 게 뭐냐면 여사님이랑 그 누나가 얘기를 해서 전시대에 있던 그 옷은 뺐다 하더라고요. 그 전시대에 있던 옷 있잖아요. 그 전시됐던 옷은 여사님이 치워달라고 좀 많이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건 따로 잘 보관을 해서 그냥 다른 쪽에다 옮겨놓고 그러고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사님 자꾸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 왜냐면 박물관 입구니까 자꾸 지나쳐야 되시는데 좀 찝찝하고 막 좀 괜히 그랬나 봐요 또.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게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야, 오늘 레드제니님께서 이야기해주신 호텔을 여러분들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평온한 그 호텔이 된 맞아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호텔에 관련돼서 겪으셔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렇지 어딜 가든 호텔에도 귀신 있고 모텔에도 귀신 있고 다 있어요. 얘기가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그냥. 그쵸? 그렇죠. 네. 네. 오늘 레드지니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이야기 너무 소름 끼치게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귀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한이 있으면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무는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좀 제사 아닌 제사 그런 걸 지내줬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전혀 아무 일이 없다고 하니까 전혀 문제 없는 또 일상을 보내고 계신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